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주 월요일 통통통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테마 2020년 12월 연말결산입니다. 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가장 큰 게 라스트 마일입니다. 대세가. 자, 언택 시대에 뭐예요? 주문하면 집에 빨리 갖다 줍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주문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항상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응대 서비스를 잘해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잘 받을까 아니면 요즘 뭐 ARS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단의 라스트 마일입니다. 고객 앞에 물건을 확실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응대 서비스 잘하는 게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자사물류센터, 자사 정규직이라든가 직원이 할 때 어때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어때요? 항상 보면 전용 물류센터 전용 배송이 돼갖고 하면 어때요? 쿠팡 같은 경우 전용 로켓 배송하니까 뭐 직원들이 배송 사원들이 갖다 주면서 응대 서비스 잘하겠지만 택배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 원거리는 다 택배회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도 지점마다 배송 사원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뭐 물건을 갖다가 그냥 안전하게 줘야 되는데 어때요? 던지고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특히 올해 라스트 마일 물량이 폭증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물량이 과거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2020년 라스트 마일과 배송 전쟁 결산 총정리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유통가의 또 물류와 관련돼서는 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가 큰 한 이슈가 됐죠. 뭐 여러분들 라스트 마일은 뭐 그냥 그래요. 용어에 보면은 사용사 마지막 집행장까지 가는 걸어가는 뭐 5분이다 마지막에 그 길이라는데요. 그만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목된 게 라스트 마일입니다. 제가 글로벌 30년 하면서 저는 2004년, 5년에 뭐 일본에 있을 때 저는 컨설팅 할 때 한 게 뭐냐면 미국은 1999년에요. 뭐 아마존이 풀필멘트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라스트 마일은 누구한테 했냐면은 그때는 뭐 워낙 배송 거리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사 물류센터는 자기가 하고 배송은 다 아웃소싱을 뒀어요. 협력업체들하고. 자, 2000년에 진출한 아마존 재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류센터는 자기네가 13개, 14개 전용 센터 가져가서 주문량이 많으면 이제 풀필멘트 센터를 갖췄는데 다 배송은 아웃소싱. 근데 어느 순간에 배송도 보니까 물량이 많고 규모의 경제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을 갖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마존이 풀필멘트 센터를 구축하는 데 빠른 배송하고 안전한 배송을 하고 안심되는 배송하고 편리한 배송.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없으면 앱으로 연결돼서 그 집 앞에까지 넣어주고 또 고객이 그 모니터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거기서 물건을 딱 안전하게 잠고 나오거든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라스트 마일은 뭐다? 속도전의 싸움에 경쟁사보다 빨리 갖다 주고 경쟁사보다 안전하게 갖다 주고 경쟁사한테 응대 서비스를 잘하는 게 생명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라든가 전자상거래 온라인이 많아지면은 과거에는 배송은 자기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송까지 못하면 어때요? 자사의 전용센터 플러스 아웃소싱의 배송을 줘갖고 했는데 라스트 마일은 여러 가지 시간의 동선의 흐름이 있습니다. 택배는 라우팅 동선이 돌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이 한계가 아니니까 밀집도 배송을 하면서 집집마다 라스트 마일의 속도전의 시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도가 작으면은 빨리 갖다 주고 밀집도가 광폭이 넓으면은 라스트 마일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배는 라스트 마일의 시간을 저는 하루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날 무조건 갖다 주니까요. 자, 퀵라이더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부릉, 요기요, 그 다음에 배민의 배달의 민족, 띵동 뭐 다양한 퀵라이더가 있는데요. 평균 배송 반경이 1.5km 안에 라스트 마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회사들을 아직 퀵라이더들은 뭐 편의점하고 지금 업무 제휴를 많이 해갖고 편의점에 가까운 데서 주문이 들어오면 띵동 해갖고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라스트 마일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주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택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라스트 마일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1976년도에 일본의 야마토 택배부터 시작한 게 택배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집 앞에 갖다 준다 해서 다쿠하이라는 게 시작했고요. 자, 우리나라는 참고로 1992년, 93년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 과거 이제 롯데로 바뀌었죠. 이 세 개 회사들이 1992년, 93년도에 택배를 시작하면서 집 앞에 물건을 갖다 주는 델리버리 서비스 택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이제 외국하고 다른 거는 특히 이제 일본의 택배 원전을 만드는 회사들, 일본 기업들은 집 앞에 갖다 줘서 고객이 물건을 안 받으면 어때요? 거기다 그냥 포스팅, 부재 포스팅 하든지
다음에 또 배송을 또 갔어요. 재배달을 또 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박수님 우리나라 아파트 많잖아요. 예.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경비들이 체크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집집마다 해요. 그쵸? 또 들어가서도 또 고객님 문 열어주세요 하면 그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상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놓고 하고 나서 이제 택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송 완료도 안 찍어요. 그냥 갖다 놓고 이제 배송 완료 누가 친다? 영수증에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또 일일이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동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어디 택배라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택배요 하고 초인종 누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문화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언택이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뭐예요? 집 앞에 음식 문화 배달도 집 앞에 놓고 가고 택배도 집 앞에 놓고 가고 모든 건 다 뭐예요?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도난 사고도 안 당하는 게 뭐냐면 집 앞에 보면 택배가 몇 개씩 쌓여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보면은 택배 물량이 그 많은 게 우리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앱으로 결제해서 집 앞에 놓고 하는 라스트 마일부터 다양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라스트 마일은 이렇게 변합니다. 물리하고 IT가 융합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 분석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고객 집 앞에 갖다 줘도 택배가 되든 퀵 라이더 되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출발하는 지점, 편의점이 되든 출발 지점부터 라스트 마일의 배송 지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체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라우팅 노선을 돌면서 고객의 접점을 포인트를 돌면서 거기에 몇 개의 물량을 지금 배송하면서 집 앞에 놔줬다는 시간이 다 데이터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를 올려줘야 돼요. 자, 고객이 선택 안 하면은 그 물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는 물건을 갖다가 협력업체를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배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들도 갖다 물건을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소중한 물건을 고객한테 갖다 준다는 응대 서비스가 앞으로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정신없으니까 막 던져놓고 하지만은 앞으로 격전 시대에서 아마 재편성이 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뭐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는 물량이라든가 마지막 현관문 앞에 응대 서비스가 중요한 세상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송의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할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 중에 1인 가구 또 혼자 사는 인구가 지금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600만 명이 지금 늘어났고 정기 배송 서비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요. 이 정기 배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물 관련된 상품들은요. 고객 데이터가 주문하면서 분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은 예를 들어 뭐 2주 안에 딱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삼다수를 마신다. 그러면 삼다수 물은 이 시간대가 지나면은 벌써 물이 떨어지겠다. 재고 관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 배송에 도는 사람들은 그 물을 갖다가 딱 갖다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 관리가 그렇게 빨리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구매, 텔레비 홈쇼핑, 전자상거래 주문에다가 제가 항상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에서 강조했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님 많이 지금 라이브 커머스 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대기업군들은 내년에 라이브 커머스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지금 계속 그래도 지금 전문가의 인재를 갖다가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가 보면서 여기 실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완사이드지만 지금 보면서 여기에 고객의 응대 서비스, 고객의 지금 주문 요구사항들이 딱 있으면 이걸 보면서요. 고객의 맞춤형에서 거기에 따른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동대문 상권, 그 패션 상권도 있죠. 라스트 마일 전쟁을 붙었는데 빨리 해갖고 빨리 갖다 주는 게 지금 라이브 커머스까지 지금 하면서 빠른 배송이 지금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량은 계속 늘어날 거는 지금의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포인트 잡겠습니다. 라스트 마일의 배송 수단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자, 2030년 되면 친환경 차량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 저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서 첫째, 전기차. 그래서 이제 올해 전기차의 테슬라 주가 엄청 뭐 500배, 600배 올랐고요. 또 수소차, 또 연료전지차의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가격이 40%고 전기를 충전하는데요. 몇 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스테이션이 많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 걸리잖아요. 스테이션을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선진국형으로. 그러면은 전기차를 꼽아서 충전하는 시간과 어느 정도 하면은 스테이션이 많아야지 전기차 그만큼 판매되더라도 활용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기차에 이제 저기 배터리가 한 번 충전을 하면 평균 제가 한번 저도 많은 데이터 보니까요. 충전을 해갖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충전할 수 있답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 한 번 사면 어때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가격은 비쌉니다. 현재는. 또 수소차는 수소에 대해서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갖다 계속 지금 늘려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참고로 전기차, 수소차의 배송 수단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영국이나 중국은 지금 화석 연료 자동차 있잖아요. 이 차량을 갖다 2030년 기점을 아예 그냥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화석 연료, 가솔린 등의 경유를 사용하는 이 차량들을 갖다 서서히 없애가고 판매를 금지시킨다고 명확하게 목표를 지금 미션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늦어도 2035년이 되면은 앞으로의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 친환경 차량 쪽으로 좀 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라스트 마일은요, 배달 서비스의 플랫폼이 중요해집니다. 자, 지역 상권이나 밀집도 배송으로 인해서 소형의 전기차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는 게 지금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진국인 지금 물류를 하고 있는 선진국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무인 자동 로봇이 지금 라우팅 동선에서 집 앞에 아니면 또 캠퍼스 안에 밀집도가 있는 내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내 바로 앞에. 나에 대한 GPS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중국에도 차이니아우나 찡동이나 이런 기업들도 벌써 이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전기차 보급이 좀 확대됩니다. 자, 제가 12월 7일 날 최근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KST 일렉트릭 마이브가요, 라스트 마일 배송 전기차를 갖다 초소형 차량을 지금 공급한다고 지금 확대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지역 상권에 밀집도가 있는 쪽 같은 경우 무인 전기차가 지금 도입돼 가고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GS25가요, 로봇 배달 서비스를 11월 30날 기사를 보니까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무인 배송 있잖아요. 그럼 편의점에 주문이 오면 어때요? 이제 편의점 매장에서도 일단은 근데 로봇에다가 그걸 주문 온 상품을 갖다가 피킹해서 올려놔요. 그게 나가면은 그게 라우팅 동선의 무인화가 될 시장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업계의 라스트 마일은 배송 전쟁은 더 치열해졌고, 물류센터의 기본 방식, 기본적인 방정식, 자체에서 비즈니스 하든지 라스트 마일은 외주를 주든가 이렇게 협력 관계가 지금 하고요. 최근에 이제 박 PD님 도보로 배송해 주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도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 그 얘기 다 나옵니다. 자, 편의점 GS25가 빨리 했는데요. 집 앞에 보통 1km 미만을 도보 배송해주고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부족한. 일단은 그래서 퀵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친환경이네요. 도보니까. 그래서 이제 30분 이내 배송 서비스가 등장한 게 도보 배송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가 근거리 도보 배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CU는 24시간 배달 서비스 1000개의 점포에서 도보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요기요에 주문 접수되면은 반경 1km 이내에 도보 배달원과 매칭해 갖고요. 도보 배달원이 집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물론 이제 그 퀵 라이더에 의해서 오토바이, 이륜차의 배달원 즉시 배달 배차 방식을 하겠지만 도보는 1대1 대면 접촉이 1대1 매칭 시스템을 해갖고 지금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과 배달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1km 이내 범위 내에서 배달하는 도보 시스템. 왜 도입됐나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 시간을 확대시켰고, 왜냐면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요. 그 주문하면 어때요? 요즘은 이제 편의점 가기도 귀찮아. 그러면 앱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줄 때 놓고 가니까. 그러면 물건 도착했습니다. 띵동 뜨잖아요. 자, 전국의 최다 배달 대행 업체하고 지금 제휴를 하고 있어서 OWIN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그냥 집 앞에 갔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라스트 마일이 진행됐습니다. 자, GS 리테일이 올해 가장 먼저 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8월에 이제 도보 배달 서비스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 그래서요. 우필입니다. 우딜. 우리 동네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우딜을 시작했고요. 우딜은 오프라인 점포 기점으로 가게에서 이제 점포에서 근거리 Q 커머스 즉시 배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GS25 또는 GS 더 플래시에서 주문한 상품은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반경 1.5km 거리 내에서까지 도보 배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위, 4위 업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에는 편의점이 전국에 이제 한 4만 5천 개 중에 GS25 14,000개 넘어섰고 CU도 14,000개 넘을까 어때요? 밀집도가 있고 거기 주문 오면 거기서 이제 근거리 배송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라스트 마일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선지국 한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벌써 이미 월마트는요. 미국에서 이제 유통기업 넘버원이 그 점포가 오프라인이 아주 많으니까, 미국 내 월마트 5,000개 점포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는 길에 라우팅 동선 주문받은 걸 갖다 집 앞
가면서 자차를 갖다가 이제 고객 집 앞에다 델리버리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 놓고 하는 서비스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일본의 택배 원조 야마토는 집 앞에 도착해서 오면은 무인 로봇 자동차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 앱으로 사전에 이제 확인하면은 그 라카에서 상품을 자기가 이제 배달 서비스를 픽업해서 빼고 나면은 이제 그 앱으로 이제 다 해갖고 이게 이제 물건을 수치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 택배 박스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건 뭐 전문용어로 이제 로보네코 야마토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검은 고양이 마크죠, 일본에. 그래서 네코 배송 서비스 뭐 이미 2년 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향후는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면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드론에 의한 배송 아니면은 에어플라이의 스테이지 정거장 방식의 배송 또 AI 로봇에 의한 배송이 결합돼서 시장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근의 데이터 기사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메시코리아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저희 스테이션을 뒀죠. 그래서 이제 점포를 해서 이제 부릉 서비스를 하는데 부릉의 메시코리아가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에다가 지금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를 더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송은 새벽 배송이나 집 앞 문전 배송이 증가하고 있어갖고 배달 대행 업체 서비스인 메시코리아가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을 처음으로 지금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를 가동 돌리는데 김포의 물류센터에서 도시명 물류센터입니다. 공동사업 협약을 맺은 플래시지 등과 같이 밀키트 같은 냉장 제품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거점으로 좀 활용해갖고 김포의 물류센터 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남양주의 물류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서 이게 완공되면은 자 김포하고 남양주의 두 군데 도시명 배송 거점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곧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아까 이제 저희 박준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했지만은 친환경 차량을 해서 전기차에 의한 배송 또 전기 자전거에 의한 배송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처음 들었죠. 전동 킥보드. 근데 그거는 처음 들었네요. 예, 이거 최신 속보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진짜 20, 30km잖아요. 근데 또 평균 연령을 갖다가 지금 뭐 더 확대시켜 놨잖아요. 이제 안전성 문제가 지금 검토돼서 많이 좀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퀵을 타면서 배낭을 매든지 뭐 하겠죠. 아니면 앞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여기다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보 배송보다 빠른 전동 퀵보드에 의한 이 사업도 이제 확대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배송은 뭐예요? 고객한테 빨리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명 물류센터의 관건은 밀집도 배송, 적정 규모의 물량이 나와야 되고 지속적인 상품 주문도 회전율, 속도전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해드렸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좁은 땅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밀집도 배송은 라스트 마일의 최종 배송 격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2020년 제목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라스트 마일과 배송 전제 결산을 한번 좀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하고 이 내용만 잘 들어도 우리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매주 월요일은 통통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했는데 청취해도 감사드리면서 구독 안 누르시면 한번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화수목금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증문즉답 Q&A 시리즈 계속 나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